자, 이번에는 우리 세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초과 세수가 40조 원이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쓰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세수가 남았다는 것이죠. 세금 수입,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생각보다는 많이 거쳤다라는 것인데, 초과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공짜 돈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공돈은 없는 법이죠. 이것은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원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15원이 들어왔다. 이 얘기는 정부에서 예측을 잘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세수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초과 세수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느닷없이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더 잘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일부러 세수 추계를 아주 짜게 보수적으로 하는 게 흔히 하는 수법입니다. 왜냐면은요, 넉넉하게 세수를 했다가 미달이 돼버리면 엉망이잖아요, 이거. 아주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해서 미달되는 것보다는 짜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초과를 하는, 그래야지 일 잘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자기들 자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써먹는 수법이 세수 추계를 작게 하고, 그래서 초과 세수를 남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느닷없이 돈이 생기니까 예산에서 예산 심사도 꼼꼼히 받지 않고 덜렁덜렁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수법으로 지금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금 수입이 남게 되면은, 생각보다 남게 되면은 제일 먼저 써야 될 곳은 빚 갚는 데 써야 됩니다. 나라니까 나라 빚 갚는 데,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제일 먼저 쓰도록 국가재정법에서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초과 세수가 있으니까 전국민 재난기금으로 갖다 퍼주자라는 얘기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손쉽게 하고 있는 거, 이건 안 되죠. 대통령일수록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법을 엄격히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무시하고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걸로 돈을 뿌리겠다, 살포하겠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내년 대선 때 돈 뿌려서 표를 얻겠다라는 이 계산 아니겠습니까? 돈 뿌려서 표 얻겠다. 그 옛날 있었던 고무신 선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유권자들의 의사를 돈으로 흐리게 하는 이런 매우 잘못된 시도, 결국은 돈 줘서 표를 사겠다는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매표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초과 세수가 있으니까 국민지원금으로 뿌리자라고 했는데, 40조 원이라는 것, 이 수치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초과 세수가 40조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31조 5천억 원은 이미 추가 경정 예산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이미 써버린 돈이고, 남아있는 돈이 약 8억 5천 정도, 8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8조 정도가 좀 남아있는데, 이 8조 남는 돈을 기획재정부에서는, 원래 예산 담당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초과 세수를 어떻게 하면은 잘 쓸 것이냐, 그래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손실보상금으로 제대로 쓰자라고 해서 전부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이재명 후보가 덜컥 내가 후보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돈 쓰겠다, 전부 다 재난지원금으로 뿌리자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맨 처음에 100만 원은 줘야 된다. 그런데 이미 50만 원 정도 줬으니까 나머지 50만 원을 주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만 원 다 주자니 국가 재정이 완전히 거덜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주자라고 했는데,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주자라고 하면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약 20조 내지 25조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런 현재 지금 8조 원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이렇게 아니죠.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20에서 25만 원 주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10조 이상 10조에서 15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8조 남아있는 거 다 뽑아 쓴다 하더라도 역시 수조 원이 모자라게 되고 그 모자라는 돈 국채를 적자 재정으로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꼼수를 쓰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올해 주지 말고 내년 초에 주는데 내년 예산에 다른 예산에 섞어서 주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예산을 잘라내고 이것을 주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이다라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지금 국민들 호도하려는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없는 돈 빚내면은 그 돈 누가 갚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기성세대가 자녀들한테 빚을 물려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한테 빚 물려주는 것 딱 그 꼴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국민들이 이재명의 매표 정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이재명의 매표 정치 단호히 감시하면서 올바르게 그 의도가 좌절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론조사 하나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KSOA에서 5일과 6일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재정의 부담감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60.1%입니다. 이 못된 정치인들보다 일반 국민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없는 돈 빚내서 재난지원금 주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것, 이 시도 매우 잘못된 매표 정치의 하나라는 것 지적하면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